학생들 안녕. 이번 시간에도 우리 그래프 그리기를 이어서 할 거예요. 프린트는 저번처럼 프린트 2페이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엔 연습하기 1번 했으니까 이번 시간엔 연습하기 2번을 할 거예요. 프린트 준비하고 그다음에 펜이나 연필 등 필기구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자, 이번 연습하기 2의 실험 제목을 함께 봅시다. 실험 제목은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제목의 실험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학교에 와서 그려봤던 그 실험 제목과 비슷하죠? 그때는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할까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제목의 그래프네요. 자,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예요. 일단 자, 온도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자, 온도에 따라 온도가 1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가 몇 미리, 온도가 2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가 몇 미리, 이런 식으로 온도를 높여주거나 온도를 낮춰줌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기체의 부피를 100mm, 1000mm, 10,000mm 이렇게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켰을 때 온도가 부피가 100mm니까 온도가 100도씨더라. 부피가 1000mm니까 온도가 1000도씨더라. 이렇게 부피를 변화시켰을 때의 온도값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축 설정하기는 X축에는 뭐가 들어간다? 원인, 행위가 들어간다. 내가 바꾸어준, 변화시킨 값이 들어간다. 나는 온도를 변화시킬까? 부피를 변화시킬까? 온도를 변화시켰더니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걸까?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켰더니 온도가 변하는 걸까? 자,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할까를 보고 싶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온도가 변하는 걸 보고 싶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Y축 먼저, X축이 어려우면 결과 먼저 써줘요. 자, 결과, Y축에 결과가 들어가죠. 뭐가 변하는 걸 보고 싶다고?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걸 보고 싶다고. 기체의 부피. 자, 그러면 Y축에 기체의 부피가 들어가니까 X축의 원인인 온도. 온도를 먼저 변화시켰을 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엔 온도, Y축엔 기체의 부피 혹은 부피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들을 일단 우리 축에다가 써줍시다. X축에는 뭐를 써준다고? 원인이었던 온도. 근데 온도의 단위도 써줘야 된다고 했죠. 축 이름을 쓸 때는 그냥 이름만 쓰는 게 아니고 항상 단위까지 써줘야 돼요. 내가 온도를 도씨일지, 도씨 말고는 또 다른 온도도 있어요. 켈빈 온도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으니까 그 단위 중에서 어떤 단위를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X축에는 뭘 써준다? 온도 써준다. 그리고 괄호하고 단위 도씨. 혹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체의 온도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Y축에는 기체의 부피가 들어가고 단위는 밀리리터. 그래서 Y축에다가는 기체의 부피 혹은 부피 써주고 밀리리터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밀리리터라고 안 써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3ml인지 3리터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단위는 꼭꼭 잘 써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 수학시험 볼 때에도 단위 안 쓰면 틀린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단위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빼먹지 않도록 단위를 쓰는 걸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잘 챙겨두세요. 자, 이렇게 축 설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엔 뭘 해야 된다? 눈금 간격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X값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볼게요. 자, X값 그 표에 X값을 보면 X값은 지금 20,
40, 60, 8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간격으로 나와 있지? 20 간격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에서 40 갈 때 20 더해지고 그 다음 40에서 60 갈 때도 20 증가하고 60에서 80도 20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 눈금 간격 그릴 때 그냥 편하게 굵은 선 그래프의 굵은 선 하나를 그냥 20 하면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맨 처음에 여기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한 부분은 0, 원점이었죠? 0. 0이었고 그 다음에 X축에는 지금 20 간격이니까 똑같이 한번 20 간격으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20, 두 번째 40, 세 번째 60, 네 번째 80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Y축 눈금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Y축 눈금을 보면 우리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나타나져 있냐면 맨 처음 20도씨일 때는 10, 그 다음 40도씨일 때는 10.7, 60도씨일 때는 11.4, 80도씨일 때는 12.0.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값들, 우리가 그래프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값들은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10부터 12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에 연습 문제 1 할 때처럼 이 작은 한 칸을 1로 잡아서 그려보면 여기가 5, 10, 15, 20, 25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0에서 12만 쓰니까 이 칸밖에 쓸 수가 없어. 10부터 12칸에서 뭐 어떻게 점이 다 이렇게 찍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주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점 찍기도 사실 힘들죠. 10이랑 12는 어떻게 찍겠는데 10.7, 11.3 어떻게 찍을 거야?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소수점 부위까지 다 찍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면 이 10과 12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한 이렇게 한 칸 두 개 정도만 차지하는 게 아니고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10, 12, 뭐 이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좀 더 점을 세밀하게 잘 찍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처럼 한 칸을 조금 더 크게 예를 들어 잡아본다고 치면 아까 굵은 선이 5였던 거에 반해 10,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플러스 10 됐으니까 그 다음도 플러스 1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굵은 선에는 몇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굵은 선에는 20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30, 40 이렇게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도 이게 10이니까 5칸, 작은 5칸 하나, 둘, 셋, 넷, 5칸이 10이니까 한 칸에 몇이 돼요? 2가 되죠. 그러면 10에서 10은 이렇게 한 칸으로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더 눈금을 찍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한 칸을 1 말고 아까 1로 했을 때도 부족했으니까 한 칸을 예를 들어 0.5라고 하게 되면 0.5, 1, 1.5, 2, 2.5 이 굵은 선은 2.5가 될 거고 그 다음 굵은 선은 2.5가 증가한 5.0이 될 거고 그 다음은 7.5 그 다음은 10 그 다음엔 12.5가 되겠죠. 그럼 아까보다는 10에서 12까지 간격이 요만했던 거에 반해서 이만큼으로 한 2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점을 찍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점을 아까보다는 쉽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칸을 점점 세분화해서 한 칸이 1에서 뭐 0.5에서 뭐 0.25, 뭐 0.2 이런 식으로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줄여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굵은 선 하나를 1.0이라고 치면 2.0, 3.0 하다 보면 아마 이 그래프에서는 12까지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장치를 하나 도입을 할 건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물결 혹시 생각나나요? 물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험했던 값 10에서 12밖에 안 나왔으니까 사실 원점이니까 0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0에서 사실 9.9 뭐 9 정도까지는 아예 안 쓰잖아. 뭐 9.9 뭐 9999 뭐든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물결로 쭈루루루 그래프에 표시를 해줘요.
그래프에 쭉 표시를 해준 다음에 우리는 10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10 전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물결로 뭐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해서 얘기를 해놓고 장치로 써놓고 그 다음에 10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해볼게. 자, 똑같은 색깔로 하면 돼요. 검은색으로 일단 어디서 물결을 써주냐면 그냥 요 아래, 제일 아래에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물결을 표시를 해줘요. 물결은 이렇게 선 2개로 표시를 해줘요. 물결을 그리면 이 아래 뭐 이런 게 있었어 라는 뜻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 다음 여기 바로 첫 번째 굵은 선에 바로 10을 써줘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굵은 선부터 10을 써줘도 되는데요. 첫 번째 굵은 선에 10을 쓰면 우리가 10부터 점을 찍어야 되니까 그냥 그림상 보기 좋기 위해서 선생님은 두 번째부터 10을 쓸게요. 물론 밑에다가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찍을 때 내가 10.7, 11.4 이런 걸 찍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0.1 간격을 사용하면 우리가 더 점을 찍기가 편할 것 같아요. 0.1 간격. 무슨 말이냐면 이 한 칸, 작은 한 칸을 0.1, 0.2, 0.3, 0.4, 0.5 하면은 여기 두 번째 굵은 칸은 몇이 되는 거야? 10.5가 되겠지. 그럼 그 다음 굵은 칸은 몇이 되겠어? 이 칸에서 칸으로 올라갈 때 0.5만큼 증가했으니까 똑같이 얼만큼 증가해야 된다고? 차별하지 말고 0.5 증가해야 된다고. 그럼 몇이 돼? 11. 그 다음은 11.5. 그 다음은 12가 되겠지. 그럼 이 밑에는 몇이었을까? 이 밑에는 9.5가 되겠지. 그리고 9.5 밑에는 똑같이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작은 눈금 5개, 그러니까 작은 눈금 한 칸 0.1, 작은 눈금 5개가 모인 굵은 눈금은 0.5 간격으로 다 그려졌을 건데 그 밑에 나 그렇게 다 그린 거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물결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눈금들 10, 10.7, 11.4, 12.0 이런 소수점 눈금까지도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눈금 간격을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점을 찍어 봅시다. 기체의 온도가 20도씨일 때 지금 표에서 20도씨일 때 그때 기체의 부피는 10mm였어요. 그러면 우리 X축에서 가로의 X축에서 20 찾고요. 20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서 10 찾아요. 그리고 이 두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어요. 20일 때 10mm가 만나는 점 여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점을 콕 찍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40도씨일 때 40도씨일 때 찾고 그 다음 10.7이래. 그럼 10.7은 어디 있을까? 10.5에서 몇 칸 위로? 하나, 두 칸 위로 가서 이 부분에 10.7이라는 점이 있겠죠. 10.7. 자꾸 쉬워지네. 그 다음에 기체의 온도가 60도씨일 때는 기체의 부피가 11.4ml래요. 60도씨일 때는 11.4. 찾아서 점 찍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이 정도는 할 줄 아는 중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마지막 80도씨일 때는 몇? 12가 되겠죠. 12인 지점에다가 점을 동그랗게 잘 예쁘게 찍어주면 점 찍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줘라? 선으로 이어줘라. 그래서 선으로 이어줄게요. 선으로 쭉 이어주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봅시다. 해석을 할 때는 뭐 생각하라? 비례반비를 생각해라. 자, 똑같이 두 개가 증가하거나 똑같이 두 개가 감소하면 뭐라고?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어떤 하나는 증가하고 다른 하나는 감소. 어떤 하나는 감소하고 다른 하나는 증가하면 뭐? 반비례. 그렇다면
여기 온도와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기체의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을 때 이쪽으로 하면 증가하지.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기체의 부피 어떻게 돼요? 점점 위로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부피는 증가한다. 그럼 둘 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올라가고 올라가는 모양이죠. 이렇게 동시에 하나가 올라갈 때 다른 하나도 올라가. 그거 어디 있어?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지.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올라갈 때 여기 있다. 비례. 그래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례 관계다. 이렇게 기체의 온도를 증가시킬 때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아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샤를이라는 사람이에요. 샤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온도가 증가할 때 기체 부피 증가하는구나를 알아냈어. 이렇게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법칙의 이름을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는 감소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거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렇게 기체의 압력이 증가할 때 기체의 분비는 감소한다. 이거는 반비례 관계예요. 옆에서 마찬가지로 찾아보면 증가할 때 감소하는 거 찾을 수가 있죠. 색깔을 다르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반비례. 그래서 이렇게 압력과 부피의 관계,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이야기한 사람은 보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은 보일의 법칙이라고 불려요.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는 감소한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이다 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바로 보일이에요. 둘 다 기체일 때예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 그리기 연습을 마치고요. 오늘 새로 도입된 게 있었죠. 오늘 물결이라는 게 도입돼서 여러분이 필요 없는 구간이 많고 그런데 조금 더 세세하게 점을 찍어야 할 때는 물결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 라는 걸 하나 잘 배워서 여러분 그래프 그릴 때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샤를의 법칙과 보일의 법칙. 샤를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비례 관계다.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의 관계.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정말 너무 수고 많았고 복습 꼭 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됩시다. 수고했어요.